안녕하세요. 정다운 힐링센터의 정다운입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 21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목, 맏며느리가 뭐길래? 라는 제목이네요. 맏며느리. 요즘 세대에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댁은 가족 행사를 끔찍히도 중시해. 해마다 돌아가는 가족들 생일은 물론이고 발렌타인데이도 시댁에서 파티, 빼빼로데이도 시댁에서 파티,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심지어 한글날도 무조건 시댁에서 모여. 이렇게 모일 때면 이 집안 유일한 며느리인 내가 행사 주최부터 계획까지 실행, 정상까지 다 해야 해. 매번 말이야. 남편은 3형제 중에 장남이야. 남편이 개혼이었는데 처음 결혼했다는 얘기죠. 맏며느리 들어오는 거여서인지 10월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참 꼼꼼히도 평가해서 내 느낌에 어떤 부분을 평가했냐면 나란 사람의 됨됨이나 장래, 집안 이런 것보다 싹싹한가의 여부를 평가했지. 시부모님께 애교 잘 부리고 나서서 가족 행사 준비하는 그런 게 있나 본 거야.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나 처음 만난 날 하신 말이 똑 부러지네, 됐네 였거든. 아들이랑 잘 지내라, 좋아하는 거 뭐냐 같은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알아서 말하고 인사하고 과일 깎고 이런 거 바라보고 속으로 평가만 하셨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나는 시키는 대로 행사 준비하고 그랬냐 하면 응 맞아,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시부모님 생일 때마다 잔치상 차렸고 도련님들 입학, 졸업, 취업 다 챙겼어. 때로는 남편 친가, 외가, 어르신 경조사도 따라다녔고 챙겼지. 명절은 뭐 말할 것도 없어. 특히 추석에 내가 해외여행 계획 짜서 돈 걷고 예약 다 하고 코스까지 다 짜서 데리고 갔어. 이 짓을 7년을 했어. 그 사이 아들도 낳았는데 웃긴 건 내 임신 축하 파티도 내가 준비한 거 아니? 남들은 축하를 받는다는데 나는 내 축하 파티상을 직접 차렸어.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하면 나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첫째 도련님 작년에 결혼을 했어. 드디어 내 밑으로 동서가 들어왔네. 너무 행복했지. 자잘하게 속삭였던 일들도 많았고 속으로 가족 행사 준비하는 거 지치기도 했는데 동서랑 그거 같이 하면 힘도 덜 들고 조금 속상한 일은 같이 풀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았거든. 동지처럼. 그래서 첫째 도련님도 결혼하고 동서랑 단둘이 시간을 잡아 카페에서 만났어. 그리고 이 집안의 유구한 행사 사랑을 소개했지. 앞으로는 같이 하자는 식으로. 근데 동서가 자긴 그런 거 못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7년을 혼자 다 한 일인데 동서에게 왜 못하겠냐고 물었어. 형님 그건 당연히 맏며느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저는 꼼꼼한 성격이 못 돼서 시키면 실수만 할 거예요. 아니 동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같은 며느리지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따로 있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게다가 형님은 전업주부시지만 전 일도 아니고요. 나중에 유산도 장남이 제일 많이 가져다 할 텐데 형님이 하실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돈 보태야 할 일은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동서랑 대화가 끝났어. 집에 와서 애 재우고 남편 자는 동안 주방에 불 하나 켜놓고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지. 나는 왜 맏며느리랍시고 7년이나 종처럼 살았을까? 나는 왜 동서처럼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을까? 알고 보면 시댁 가족 행사라는 건 며느리 나 빼면 다 남편네 사람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난 왜 눈치채지 못했지?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이유를 더듬어 가니까 닿는 결론이 결국 맏며느리더라.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스냅 사진 기자님이 어머니더러 내 손 잡고 덕담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라고 요구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내 손 잡고 그랬거든. 넌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니까 항상 말을 삼가고 불날 안 나게 잘 처신해라. 사랑하는 맏며느리,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그때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맏며느리 강조를 엄청 하셨던 것 같아. 그치만 맏며느리는 종이 아니잖아? 몰랐을 땐 몰랐다지만 깨닫고 나니 더 이상은 이 부당한 종로를 하고 싶지가 않아. 동서는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10월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 지난 7년간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 나도 내 생활, 내 가정, 우리 아이 위주로 살겠다고 해야겠어. 다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나오면 분명 10월드 사람들 난리 날 거야. 시부모님은 화내시고 도련님들도 갑자기 왜 그러냐 하겠지. 남편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내가 7년간 당연히 해와서 남편도 당연히 해주는 거라 생각하겠지. 내 편이었으면 진작에 나만 고생하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고. 자, 며느님들 나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하는 대신에 말이야. 아니면 이런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명하고 재치 있게 처신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래. 네, 참 맏며느리 요즘 세대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무려
형제가 셋이고 진짜 맏며느리가 존재하네요. 그죠? 맏며느리라는 단어 자체가 뭐 지금 세대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맏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 역할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시켜서 맏며느리 한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맏며느리 저희 아버님께서 결혼했을 때 무슨 몇 대 종손에 뭐 하고 엄청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안 나요. 제가 그런 역할을 맡으려고 결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역할이 주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무거움으로 저에게 왔었는데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뭘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것 자체만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타인이 누군가 나에게 선택을 주고 강요를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온 7년의 세월은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착해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7년씩이나 고생하고 이제 동서가 들어왔는데 동서를 안 한다고 해. 그러니 나도 이제 마음 먹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을 만들지 않겠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이 집안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예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친절했니?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어떠냐면 네가 최선을 다 네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도 널 예뻐해 준 거야.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널 더 이상 예뻐해 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뭐였냐면 네가 도대체 한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못한대? 네가 뭘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분은 7년째인데요. 좀 젊은 며느리니까 7년째인 거고 25년차 30년째 돼가지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25년 30년이 돼도 아직도 시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 되는 맏며느리가 존재하죠. 자, 맏며느리가 난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남편들인 거죠. 자기 와이프가 옆에서 바라보니 고생했어 안 했어요? 고생했죠.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봤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분노와 화를 품어내는 남편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화가 나는 남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착한 남편이라고 해도 도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했으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더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100%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요. 거기다 이분은 더 화가 날 이유는 앞으로 동서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그 같이 함께 되면은 내가 챙겨야 될 분량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 동서 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것도 제가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날걸요. 희한하게 시월드에서 그냥 했던 일들보다 더 화나는 건 나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동서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더 열받거든요. 완전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엄청 추돌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해요? 단호하게. 제가 이 책 제목을 자주 얘기하죠. 말투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근데 첫 번째 설득하셔야 될 건 남편이에요. 남편의 설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비난의 설득이 아니고 나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했고 이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실은 당신 가족을 당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왔고 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더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있고 이 가족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더 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을 먼저 지키는 힘을 남편을 먼저 이해시켜서 둘이 합작이 돼서 그 외부적인 행사들을 줄여가시는 게 필요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명절부터 명절은 하되 예를 들어 아까 먼저 말씀하신 크리스마스 때 뭐 연말 행사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시면서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생일부터 안 챙겨야 돼요? 많은 사람의 생길 때도 내 생일까지 챙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자기 임신 축하를 본인이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자기 생일 파티도 자기가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했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내 생일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성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한 친구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자기 얘기 한 줄 분명히 알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생일 얘기를 했어요. 시누이 생일, 시누이 남편 생일, 그리고 뭐 시부모님은 당연하고 애들 생일, 시누이의 애들까지 생일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매주 뭔가 뭐 계속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럼 네 생일부터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생일부터 없애버려라. 네 생일날 선물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너 남편 것도 없애고 하나씩 너희 애들 것도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른 사람들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는 이 성향이 좀 달라서 아마 네 생일, 내가 다른 사람 생일은 챙겼는데 내 생일을 챙김받지 못하게 되면 아마 너는 화가 나고 굉장히 섭섭하고 네 스스로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딱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장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일 안 챙겨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자, 벌써 다른 사람 생일은 챙기기 싫은데 내 생일은 챙김받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생일을 안 챙겨주고 내 건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럼 누가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없애려고 하면 내 것부터 없애야 저 사람 것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더 받을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덜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향을 강조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문제 해결력이 다르다는 거.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고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남편과 나와의 이 가족을 지킬 수도 남편을 설득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두 번째, 한꺼번에 싹 없애지 마시고 하나씩 체계를 잡아서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시고 분담을 주세요. 예를 들어 명절 때 시댁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음식을 준비해요. 그럼 어떤 것들 준비를 했다면 양을 좀 줄이시고 종류를 줄이시면서 동서에게도 책임을 주세요.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10가지 음식을 준비한다면 내가 8가지를 할 건데 2개를 네가 하렴. 자, 그 다음번 내가 7가지를 하고 3개를 너가 하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가시면서 준비를 해가면서 모임을 조금씩 줄여가고 분담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면이가 하는 거야. 자, 그럼 만면이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사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만며느리들이 행사와 노동력은 다 하면서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만며느리의 파워를 쓰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솔직히 권력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맏며느리는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서가 하기 싫다고 내가 못하니까 안 해줘요? 안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 총대를 맬 필요가 없죠. 동서, 내가 형님으로서 너에게 지시하는데 너 이거 해갖고 와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분란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내가 다 책임지고 참아야 돼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니, 동서가 이러이러한 거 정도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또 설득하는 거죠. 그럼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동안 네가 했으니 이 애도 며느리니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 내 편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버리고 그냥 각자의 가정으로 살던가. 저는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분란은 자주 일어나고요. 싸움은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하면 다 모여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표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다면 그건 조금씩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네, 또 만나요. 안녕.